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라베스 대 베티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두 미드필더의 이탈로 인해서 지공 성향의 베티스를 저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봐야 할 듯하다. 물론 베티스가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극도로 상승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베티스에게 원정에서 대량 실점을 안긴 팀은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알라베스가 이런 팀들과 전력이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베티스는 느린 기동력 때문에 상대의 낮은 라인 공략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 하지만 상대의 코어 라인이 붕괴했고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이 빠진 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베티스의 에이스인 이스코의 자유도는 나름대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일정상의 휴식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흠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알라베스 중원 라인의 붕괴를 꽤 심각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지공 성향의 베티스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카드 징계는 베티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게 만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경기 결과는 베티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프랑크푸르트 대 하이덴하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빈공과 수비의 특성이 강한 편.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이뤄지는 소유가 많다는 것이 무하니의 공백과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의 화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괴체도 경고 누적으로 빠져 하이덴하임의 역습을 막고 신승양상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하다. 하이덴하임은 상당히 직선적으로 플레이하는 역습 지향적인 팀. 다만 상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에다가 생각보다 압박이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대 실점이 높은 유형이다. 프랑크푸르트의 낮은 라인도 나름대로 공략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신승양상을 오간다면 수비력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프랑크푸르트가 수비력의 차이를 바탕으로 신승양상으로 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점유가 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점은 꽤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의 화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편이지만 나폴리의 문제는 골을 넣고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전반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전임 나폴리 감독이었던 스팔레티 감독도 이런 기조를 유지했는데 추가골을 넣을 확률도 높지만 이런 기조는 수비적인 리스크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전술. 때문에 나폴리 경기는 골이 나온 이후에 빠른 타이밍에 추가적인 골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피오렌티나도 이선 자원들의 힘으로 상당히 공격력을 괜찮게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는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편. 당장 아탈란타, 레체, 인테르에게 다실점을 기록하면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휴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넘버9의 퍼포먼스에서 나폴리가 앞선다는 점도 나름대로는 아쉬운 대목이다. 나폴리의 근소 우위를 기대해보겠다. 양 팀이 모두 득점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피오렌티나의 짧은 휴식 기간과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 했을 때의 퍼포먼스를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번 경기는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스타드랜드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는 생각보다 파리 생제르맹을 고생시킨 역사가 깊다. 최근 5경기에서도 3승 1무 1패로 오히려 우세. 올 시즌에는 상당히 공을 소유하는 것을 탈취하는 비중이 리그 탑급을 찍고 있는데 중원 장악력에서 기복이 심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레는 자신들이 몰아치는 경우에는 경기력과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클레르몽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긴 것에서 징조를 느꼈어야 했을까. 뉴캐슬의 압박에 전혀 대응이 안 되면서 1대4라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올 시즌 우가르테 에메리가 없으면 꼴찌 팀을 상대로도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면서 공격이 유자로 되어버리는 양상이 너무 잦은 상황이다. 렌을 상대로도 그동안 압박에 고전한 역사가 깊은 만큼 파리 생제르맹의 천하가 저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상당히 중원 장악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렌이 파리 생제르맹을 압박으로 봉쇄하고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렌이 올 시즌 압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수치가 리그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런 경우에는 렌이 상당히 결과가 좋았던 편이기도 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생각보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아주 좋은 최근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1승 3무를 기록 중이다. 매우 동적이고 압박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바르셀로나의 지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물론 탈압박 능력이 좋은 팀을 만나면 적극성 때문에 생긴 공간이 뚫리면서 매우 큰 수비적인 위기를 많이 만든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경기에서도 대용과 페드리의 공백이 느껴진 가운데 레반도프스키도 타박상으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는 위기가 생기고 말았다. 물론 페란과 야말, 펠릭스 등 공격진의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제법 많다는 점과 상대 수비가 매우 약점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일단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꽤 고생할 확률은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의 수비를 어떻게든 공략하면서 승리할 확률은 높기는 할 것이다. 다만 그라나다의 생각보다 적극적인 스타일과 바르셀로나 상대 전적을 생각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진땀을 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